한국의 SLBM 미사일 수중 발사 성공 소식에 중국의 시진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군이 보유한 SLBM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에 중국 전역이 예외 없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한민족의 영원한 주적, 중국을 제대로 참교육할 한국의 통쾌한 역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100주년이라서 한참 들뜬 축제 분위기지만 축제를 박살내버릴 한국군의 깜짝 선물. 잠수함 발사형 SLBM 미사일을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에 보란듯이 발사해버린 것이죠. 한국의 국방안보 분석관은 SLBM 미사일 개발 완료가 뜻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SLBM 시험 발사 성공은 콜드런칭처럼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바다를 뚫고 나와 공중에서 점화시키는 방식과 안정적인 자세 제어를 통해 성공적 비행 과정을 거치는 SLBM의 최상급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라며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 러시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SLBM 미사일 개발을 비로소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대국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미사일을 보유하는 데 성공해 세계를 주도하는 주요 강대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시작된 SLBM 미사일 개발은 2000년대부터 시작해 약 20년 뒤 2021년 마침내 개발 완료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현무 미사일의 기초 기술력을 활용한 SLBM 미사일의 완벽한 발사 시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대 성능을 포함해 직경 길이는 물론 발사대의 추력까지 동시에 향상. SLBM 개발 성공 후 세상에 등장한 현무 44 미사일의 사거리는 대한민국을 속박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조약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사거리가 무려 3000km를 상회하며 현무 44의 탄두 중량은 3톤에서 4톤까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의 3000톤급 중형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런치 방식의 수직 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개량을 통해 SLBM 미사일 발사관을 8개까지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한국의 SLBM 미사일 개발에 대해 가장 많은 두려움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신화닷컴 측에서도 올해 안에 한국이 SL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 같다는 보도를 게시한 바 있고 한국은 2020년부터 시작해 지상 발사 시설에서 SLBM 탄도미사일의 지상 발사 시험을 완료했으며 올해 한국군의 3000톤급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 시험까지 성공함에 따라 중국이 그렇게 우려했던 강대국 한국의 세계에서 8번째 SLBM 미사일 보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될 잠수함 발사형 SLBM 미사일은 앞서 소개했던 현무 44를 비롯해 사거리 추가 개량이 완료된 3000km급 현무 수리순항 미사일도 동시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한국해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세대와 함께 3600톤급 잠수함 세대, 4000톤급 잠수함 세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며 6000톤급 SLBM 핵잠수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 부문에는 군사용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차세대 잠수함이 건조됩니다. 최근 한국은 잠수함용 리튬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동일한 유형의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잠항시간이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차세대 잠수함 배터리 제조국이라는 명성을 드높이고 한국산 무기 수출이라는 상업 부문에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잠항시간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길어진 한국군의 SLBM 잠수함이 한반도 근처의 해역을 활보하며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파악되는 순간 내장되어 있던 현무 미사일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발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서해와 인접한 중국 해안 지역의 도시들을 모조리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게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가진 미사일 발사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지상 발사 형식인 현무포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현무3 미사일.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잠수함 발사형 SLBM 현무 44 미사일과 같이 1세트로 묶어서 육군, 공군, 해군, 현무 미사일을 대량 생산함과 동시에 대량 배치하는 순간 일본 열도 전역과 중국 대륙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은 현무 미사일들을 한국군이 직접 전력화가 가능할 테고 일본과 중국처럼 방공기술이 열악해 현무 미사일을 방어하기가 힘든 국가들은 한국군 때문에
초대형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미사일 기술력 강대국 한국은 이와 동시에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이라는 이름의 초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동시에 개발 중이며 지상을 타격하는 지대지 버전 외에 KF-21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중발사 현무미사일 버전과 잠수함 발사 SLBM 현무미사일, 지상발사 현무미사일을 동시에 같이 운영. 전쟁 발생 시 잠수함과 미사일 전력으로 상호 확증 파괴, 제한 없는 보복 공격을 중국과 일본을 향해 마음껏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한국의 SLBM 미사일 보유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당황하며 한국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군요. 중국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신화닷컴 군사탭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 미사일,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떠한 수단인지 알고 싶다. SLBM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건 칭찬하고 싶지만 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무엇보다도 한국의 KSS 잠수함은 인민의 방군의 진급 잠수함에 상대가 안 되는 성능이잖아. 진급 잠수함은 거대하고 조용하고 미군이 찾아내기조차 불가능하지. 어쨌든 한국의 미래적 위협은 일본보다 클 것이다. 일본은 적어도 SSBM 미사일 잠수함을 보유할 욕심을 보이지 않았어. 한국은 모든 걸 가지려 해 말 그대로 욕망의 나라다. 중국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지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SLBM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의 한국산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나.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숨은 목적은 중국을 어렵게 만드는 게 분명하다. 한국은 자신 스스로 불가피하고 어려운 미래를 만들고 있어. 순순히 중국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SLBM 개발처럼 저항 의사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제 책임을 치룰 때야. 중국은 진정한 무력과 문화의 힘을 한국에 보여주겠다. 농담이 아니야.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저항 전쟁을 목적으로 SLBM을 보유하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배치한 대부분의 새로운 장비들은 북한을 상대하기 너무 과분하고 중국에 대한 저항 용도다. 한국은 베이징 지역을 포괄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터득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장시키기 시작했어. 한국의 무기가 중국을 겨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만 알아도 대상을 바꿔 일본과 미국이라면 우리가 상관할 이유가 없어진다. 몇몇 똑똑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겠지. 한국 때문에 중국에 초래된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고려하십시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것을 빌미로 한국은 SLBM과 SSBN을 개발하는 동시에 군비 무장을 수월하게 했다. 언제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이라며 동맹 주제에 정말로 도움이 안 돼. 둘에게 조롱당하고 있잖아. SLBM의 재래식 탄두는 위력이 작아진다. 그렇다고 핵탄두를 완성하기가 한국은 쉽지 않다.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들은 그것을 절대로 반대해. 나는 한국이 무기 개발에 어느 정도 능숙하다는 것을 알지만 핵탄두 개발만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잠수함 발사형 SLBM 미사일 개발 소식에 현무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돼 버린 중국은 한국군을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하며 국지전 발생 시 중국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 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